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연력학 제1법칙이었잖아. 연력학 제1법칙은 뭐에 대한 규칙이었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지. 그래서 가해준 열이 어디에 쓰인다 했어? 온도 변화에 쓰이거나 또는 부피를 변화시키는 데 쓰인다. 그래서 일과 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표현을 했었고, 그때 이제 부피가 변하냐 뭐 안 변하냐, 뭐가 일정하냐, 온도가 일정하냐 이런 것 따라서 뭐 등온 과정, 그 다음에 뭐 정합 과정, 정적 과정, 단열 과정 이렇게 총 4가지를 봤었어.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뭐 이런 연습을 좀 했었고, 문제 풀다 보면 너희도 알겠지만 하나의 사이클처럼 돌 때 한 일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그 내부 면적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지. 오늘 보는 거는 연력학 제2법칙이야. 이 법칙은 약간 무질서도라고 하는 엔트로피와 관련된 건데, 엔트로피는 실제 화학 2에 나오는 용어거든? 근데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원래 물이 있어. 물이 폭포 같은 경우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거를 밑에서 아래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려면은 뭔가 외부에서 펌프 같은 작용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뭔가 힘을 주거나 외부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기체의 경우도 가만히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산하려고 하고, 그럼 기체가 만약에 두 종류가 섞여 있다면 그들끼리는 서로 혼합되려고 하지 서로 분리된 채로 있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어떤 기체가 좁은 공간에 담겨 있을 때 내가 밸브를 열거나 또는 구멍을 뚫으면은 안에 있던 기체들이 빠져나오려고 하지, 외부에 있던 기체들이 그 구멍으로 들어가려는 거는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연력학 제2법칙은 뭔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그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런 법칙이야. 알겠어? 그러면 그게 당연하다라는 얘기는 역으로, 그럼 반대로 그 역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외부의 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지. 아까 얘기했듯이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좁은 구멍으로 기체를 오히려 몰아넣고 혼합되어 있던 걸 다시 나누고 이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외부 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가역과정과 비가역과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과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반대의 과정이에요. 역반응. 자, 그래서 앞에 가가 붙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비가능, 안일 비자,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역 과정은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 예를 들면 상태 변화 같은 거 있겠죠. 또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운동하는 물질들은 영원히 같은 상태 그대로 운동할 수가 있다 이거야. 즉 가역 과정, 공기 저항 없다면 이런 진자 운동, 왕복할 때 원래는 왕복하다 멈추지만 이 경우는 어때?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비가역 과정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는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거다. 즉, 스스로는 안 되고 외부에서 뭔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은 뭐예요? 이런 비가역이겠지. 그래서 기체가 확산되는 경우, 지금 한쪽은 진공, 한쪽은 일기압의 기체가 있었는데 콕을 열었지. 열었더니 당연히 퍼져나가서 0.5, 0.5씩 나뉘게 된다는 거고, 이건 시간이 흘러도 다시 한쪽으로 모이는 게 돼, 안 돼? 안 되죠. 내가 억지로 왼쪽으로 몰아넣지 않는 이상 얘는 저절로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다. 공기 중에서 또 진짜 운동할 때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은 멈추게 돼. 멈추고 나서 갑자기 자기 혼자 스스로 움직여? 안 되죠. 내가 외부에서 다 움직여줘야 되지. 자, 그리고 열의 이동. 우리 열의 경우는 무조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찬물과 더운 물 섞으면은 이 중간 온도, 미지근한 물이 되지만 다시 그들이 찬물과 더운 물로 분리되는 거는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 얘기야. 너무나 읽으면 당연한 것들인데 이것도 또 하나의 법칙으로서 밝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진자운동의 경우는 그러면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변했을까? 자, 외부와 단열되어 있는 어떤 밀폐 상자인데 지금 진자를 진동시키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열이기 때문에 에너지랑 입자 같은 거 교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이 내부 에너지만 보존이 된다 이거야. 근데 어쨌든 내부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 분자와 이 추는 충돌하겠죠. 충돌하니까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진다 이거야. 자, 그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결국 누구한테 간 거냐면 충돌하면서 공기 분자한테 전달이 된 거겠지.
그럼 가만히 있던 공기 분자가 어쨌든 에너지를 얻은 거니까 본인은 뭘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겠지만 추는 더 이상 운동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멈추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은 이 공기 분자, 즉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가져가는 거고 또 충돌하다 보면 열도 발생하잖아. 그러면서 이 실이나 추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로도 전환이 된다는 거야. 결국은 이 운동 에너지는 이 공기 분자와 추 그리고 실의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전환했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온도가 높아지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에너지는 보존은 돼야 되니까 주위로 손실된 채로 이런 열 에너지로서 우리가 원래 보통 마찰 하잖아. 공기와 마찰하고 바닥과 마찰해서 멈추지. 그럼 다 이게 열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마찰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연력각체 이 법칙이란 이런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비가역적이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이에요. 즉 자연현상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자연적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즉 에너지 보존은 되지 운동 에너지가 마찰 에너지로 바뀌었지 에너지 보존은 되지만 그 형태가 원래 상태의 에너지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절대 스스로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열의 이동과 연력학 제2법칙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연력학 2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어.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저절로 이동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 뭐니라고 했을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기도 해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해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은 이제 온도가 같아지는 거지. 근데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다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때 이제 아까 쌤이 얘기했던 엔트로피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엔트로피가 바로 얼마나 무질서한지 무질서도를 뜻해요. 우리가 보통 줄 서라고 할 때 가만히 멈춰 있으라고 차렷 하잖아. 차렷 하고 있는 자세가 편하니? 아니지. 차라리 조금 이렇게 짝대로 좀 짚고 이런 게 훨씬 편하잖아. 서 있을 때도. 열중 쉬어라고 할 때 차라리 이러고 있는 게 훨씬 편해. 가만히 있다 이렇게 정자세에 있는 것보다. 사람도 똑같다 이거야. 우린 무질서해지고 싶다 이거야. 딱 정적인 자세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뭐라도 막 꿈틀대고 싶고 이렇단 말이야. 분자들도 다 똑같아요. 자,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이런 변화는 분자들이 질서 있는 이런 배열에서 점점 무질서한 배열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야. 멈춰있던 기체들이 퍼져나가는 확산도 무질서해지는 거고 졸려요? 무질서해지는 거고 이걸 우리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무질서해졌으니까. 점점 무질서해지는 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러고 이 연력거체 이 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반응은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잉크의 확산과 엔트로피 보시면 우리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골고루 퍼지는 현상 나타나지만 이 퍼진 잉크가 다시 모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야. 퍼지는 거는 무질서해지는 거지.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퍼져서 구분할 수 없는 상태는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법칙으로 반응이 진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엔트로피는 이게 거시적으로 같은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적 상태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이라 보시면 돼요. 즉 일부의 이 잉크, 굉장히 미시적인 관점이 있던 게 여기 있을 확률, 여기 있을 확률, 여기 있을 확률, 여기 있을 확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일컫는 거다. 그러면 일부의 미시적 세계에서 전체의 거시적인 세계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라는 표현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일부가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니까 이 미시적인 상태가 거시적인 상태로 퍼져나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경우의 수. 즉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즉 퍼지는 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다시 모이는 확률은 매우 낮잖아. 우리 매우 낮은 확률에 대해서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럼 퍼진다는 확률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이 얘기야. 역으로 가면 요 잉크 한 방울이 이런 곳에 있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 즉 퍼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요 잉크 한 방울이 모여서
모여서 어느 한 곳에서만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다 이거야. 확률이 낮은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자, A에 기체 분자가 N개가 있었어. 칸막이에 구멍을 내면은 확산하기 때문에 B로도 퍼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그렇다고 100%다 B가 아니죠. A와 B에 고르게 분포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공간이 크기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한쪽 방에 존재하는 여기 있을 확률이 전체 N개분의 몇이야? 반이죠. 전체 확률의 2분의 1.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N개의 분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N개의 분자가 다 A에 있을 확률은 2분의 1의 몇 승이야? N승이 되겠죠. N개에 대한 표현이니까. 그럼 이 확률이 얼마나 적겠어? 10개만 돼도 굉장히 적은 거잖아. 모든 분자가 다 한쪽 방에 있을 확률은 매우 매우 적다 이거야. 양쪽에 있을 확률 당연히 무조건 둘 중 하나니까 무조건 높은 거고. 둘 중 하나에 있을 확률은 1이죠. 한쪽에만 있을 확률은 2분의 1 N승이야. 매우 작다 이거예요. N이 매우 클수록 확률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연력각체 이 법칙을 표현할 때 이제 다양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존재한다. 그지? 잘 이러는 방향이 있다. 그 반대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이러지 않는다는 거고, 또 열로서도 표현할 수 있어.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열에 대한 표현도 가능하고요. 자, 또 세 번째는 어떤 고립계에서, 고립계라는 거는 외부와 여기 짝툴이 있죠? 열과 물질의 교환을 차단한, 열만 차단한 게 아니라 물질도 차단한 거야. 그걸 이제 고립계라고 하는데, 이런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런 자발적인 현상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자, 5번 표현이 제일 중요해. 이게 이제 문제 풀 때 쓰는 건데,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열을 가해서 그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 우리가 결국 차에도 기름을 넣죠. 석유 넣지? 그 석유가 연소하면서 내는 에너지로 차가 달리는 거야. 얼만큼 잘 달리냐에 따라서 연비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고급차일수록 연비가 쓰레기예요. 스포츠카 이런 거, 막 연비 3짜리 이런 것도 있어. 그 연비가 이제 전기차의 경우는 10몇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아무튼 있는데 내가 넣은 열만큼 100% 일을 할 수는 없다 이거야. 왜냐면 주위로 열에너지 손실이 일어날 거잖아. 주위 공기로. 또 자동차 램프, 빛에너지로도 쓸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의 연비는 정말 굴러가는 데만 쓰는 거야. 근데 내가 경적 울리면서 소리도 내지, 엔진 소리 과열되지, 엔진 소리도 나지, 경적도 울리고, 아까 램프 얘기했었고, 엉뜨도 켜야 되고, 라디오도 틀고,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가해준 에너지만큼 절반 쓰면 잘 썼나 소리 들릴 정도야. 그만큼 열로서의 손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야. 아직 운동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가장 높은 지점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럼 운동하고 내려오면서 원래대로라면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때는 마찰을 무시했을 때지. 근데 우리 마찰을 실제로 무시할 수 있어요? 실제 공기도 있고 마찰도 있지? 그러면 열 에너지로서 손실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려왔을 때 또 운동하다가 결국 멈추게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0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라도 전환이 됐으니 아예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만 보존이 안 됐을 뿐 에너지 자체는 보존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성립을 해요. 그런데 정지했던 물체가 다시 움직여서 빗면으로 올라가는 현상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 뭐에 위배돼?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 이거야. 에너지 보존과는 무관해. 에너지는 늘 항상 보존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1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2법칙에 위배된다 이 얘기야. 멈췄던 게 움직이는 거. 알겠어? 1법칙에는 왜 위배가 안 돼? 이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0이어도 내가 주위로 어쨌든 에너지를 전환을 시켰으니까. 알겠어? 그럼 내가
힘을 줘서 움직이는 경우, 얘도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 힘을 줘서 움직인 것도 그럼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에너지 보존이라고 할 수 있어. 1법칙에 위배가 안 되지만 힘을 줘서 움직이는 경우 2법칙에는 위배가 되는 거다. 힘을 받았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중요해. 앞에는 어떻게 보면 개념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 풀어야 되는 건 바로 열기관이야. 자, 열기관은 열원으로부터, 즉 열을 주는 에너지 원이겠지? 열원으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를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흐를 거야. 이때 내가 쓸 수 있는 일의 형태로 일을 하고, 그럼 Q1을 줬으면 일을 한 나머지가 저열원으로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W가 크면 클수록 열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열 효율은 내가 공급한 열 Q1분의 W 곧 Q1분의 Q1-Q2니까 1-Q1분의 Q2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니? 그럼 Q2가 작을수록 열 효율은 높은 거고요. 이 값이 0일 수가 있다 없다? 얘는 없어요. 절대 없어. 절대로 없어. 100% 이럴 수 없다 했잖아. 그래서 항상 이 값은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열효율과 제2법칙. 일은, 내가 가한 일은 모두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었어? 열로 바꿀 수 있었지? 부피 안 바뀌면은. 그지? 온도 높이는데 100% 쓸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중요한 멘트야. 얘는 100% 바꿀 수 있지만, 열은 절대로 스스로 일할 수 없다. 즉, 모두 일로 바꿀 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일은 100% 열이 돼. 근데 열로 일을 하는 건 되지만 100%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100%가. 알겠어? 자, 그래서 열 효율이 1인, 즉 100%의 열기관은 없다. 그러면 이상적인 열 효율에 대해서 자, 만약에 그럼 Q2가 0이라면은 100% 일을 한 거겠지. 그죠? 근데 우리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주위 공기도 저온이잖아. 주위 공기가 저온이기 때문에 이 열이 주위로 흘러가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야.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기 때문에 열효율이 100%일 수가 없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나마 열효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카르노 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카르노 기간. 열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기간. 그래서 고열원의 절대온도가 T1, 저열원이 T2일 때 우린 Q1이랑 Q2 대신에 온도에 대한 표현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카르노 기간에 대해서는 1-T1분의 T2라고 써도 괜찮다. 어쨌든 뭐가? 열이 바뀐 거니까 온도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돼. 일단 압력 부피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곡선이면 쌤이 온도가 어떻다 그랬어? 같은 거라 했지? 다른 곡선이면 온도가 달라지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럼 여기서 이들끼리 이 A와 D, B와 C는 서로 어떤 거야? 온도가 같은 거, A와 B다. 잠깐 미안. A와 B, 약간 더 느슨하게 A와 B, 그리고 여기 C랑 D 이렇게 느슨하게는 온도가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A에서 B로 올 때는 온도 같은데 부피가 늘었지. 그리고 우리 뭐라 불러? 등온 팽창. 등온 팽창이고, 자, B에서 C로 올 때는 이게 실제로 더 바깥쪽에 있을수록 온도가 어떻다 그랬어? 높다 그랬죠. 얘가 T1이면 T2, 실제 T1보다 T2가 온도가 높은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럼 B에서 C로 올 때는 팽창인데 온도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죠. 온도가 감소하는 경우는 우리 구름 만들어질 때였던 거 기억나? 공기가 상승하면은 주위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해. 근데 부피가 증가하려면 내부의 기체들이 밀어내는 일을 한다 했지.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 감소해요. 즉 B에서 C로 가는 건 단열 팽창이야. 자, C에서 D는 같은 온도인데 압축했으니까 등온 압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D에서 A는 온도가 증가했죠. 압축되면서 온도 증가했지. 이건 단열 압축이죠. 단열 팽창과 반대. 자, 그래서
열 효율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 고온부가 어디야? 고온부, 아, 여기를 T1으로 했네. 미안. 얘네가 여기를 얘네는 이걸 T1으로 했어. 안 헷갈리게 쌤 이렇게 해줄게. 그럼 T1의 고온이고 T2가 지금 저온부인 거지. 그래서 고온부의 절대온도 T1과 저온부의 절대온도 T2를 이제 Q1, Q2 대신에 대입을 하면은 아, 이런 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식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문제 풀지는 이따 보여줄 건데 일단 왼쪽에 좀 봐봐요. 카르노기안 같은 경우도 실제 효율이 0.4 이하야. 이게 높다고 높은 건데 0.4밖에 안 된대. 그리고 우리가 실제 한 일을 구할 땐 쌤이 아까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는 거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여기 내부를 뜻하는 거예요. 이 내부를 어떻게 구하는지 뒤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연구기간이라는 거 말 그대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야. 제1종은 에너지 공급 없이 무제한 작동하는 건데 에너지 공급 없다는 거는 연력가치 1법칙에 어긋나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말이 안 듣잖아. 계속 일로 바뀌는데 어떻게 공급 없이 계속 일할 거야, 그치? 그리고 제2종은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이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즉 연구기간이라는 거는 스스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기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개념은 마무리가 되어요. 그래서 여기 빈칸을 채워볼 건데 일단 쌤이랑 여기 대표자료 분석 2번을 좀 먼저 보자. 이게 이제 그래프 어떻게 분석할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가는 지금 T1으로부터 Q1의 열을 공급받아서 W의 일을 하고 T2로 Q2만큼의 열을 보내겠다 이 얘기야. 그럼 내가 쓰는 열 효율은 전체 공급한 Q1분의 뭐 W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이렇게 일단 써주면 되겠고 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이야. 우리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뭐에 비례했지? 절대 온도에 비례했었어. 온도가 비례하는 게 증가하는 게 언제냐를 묻는 거예요. 자, A에서 B로 갈 때 어때? 온도 증가했지? 하지만 B에서 C는 온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얘는 아니야. 자, C에서 D는 오히려 온도 감소했죠? 그 다음에 D에서 A도 온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답은 A에서 B로 갈 때만 온도가 증가하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런 과정이다. 알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숫자를 계산하는 문제들도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 봐봐. 얘 99페이지거든? 99페이지에 11번 문제. 지금 카르노기관처럼 이제 그래프 줘놓고요.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고열원에서 1000kcal의 열을 받아서 W만큼 일을 했고 저열원으로 600kcal의 열을 방출한대. 그러면 이때 내가 열을 받는 과정은 이 중에서 언제이고 600kcal의 열을 방출하는 건 또 언제일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는 부피가 무조건 어때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일한다는 거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일을 한 거는 부피가 증가하는 요 과정이겠고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은 이제 일을 받아서 다시 끝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kcal의 열을 공급받았으면 처음에는 내부 에너지가 먼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부터가 시작이겠지. 그러면 지금 이 A, B, B, C, C, D, D, A 중에서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은 바로 어디에서 어디야? D에서 A가 되겠지. 맞아? D에서 A만큼은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였고 또 A에서 B로 오면서 일도 한 거지. 그럼 결국은 여기서의 시작을 우리가 DA의 시작이 아니잖아. A에서 시작을 잡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열원을 공급받아서의 시작은 어디로 보는 거야 무조건? A, B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 만약에 시작이 D였으면은 1000kcal를 받아서 온도 높이고 일을 했다가 되겠지만
A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공급받은 열로 1부터 한 거야. 그러면 1000kcal의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A에서 B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 열을 흡수해서 내가 2를 한 거니까. 자, 그러면 C, D에서는 다시 1 할 거 하고, 지금 A, B, B, C까지 계속해서 부피 증가하는 거니까 계속 1을 한 거예요. 알겠니? 그럼 1을 하고 나머지 되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나머지 6,000에 대한 거겠, 600에 대한 거겠지. 그렇다면 CD 과정에서는 600kcal의 열을 흡수한다. 어때요? 맞는 얘기죠? 알겠어? 그럼 방출해서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본 거거든. 일을 하고 손해 본 거야.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여기 DA까지 오는 건요. 이거는 여기가 이제 부피 바뀌는 거, 이건 이제 일한 거고, 여기 온도가 바뀌는 거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열을 방출하는 건데 CD. 알겠어? 즉 열을 흡수했냐 방출했냐는 온도가 달라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지 마라 이거야. 온도가 달라지는 구간에서는 단열 팽창, 단열 압축으로만 봐주고 등온일 대로 봐줘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열에 대한 흡수 방출에 대해서는 등온 과정으로만 생각을 해라. 등온 과정에 대한 생각이니까 같은 온도일 때 A, B, 같은 온도일 때 C, D 얘네만 본다. 자, 그러면 A, B, C 과정에서는 부피가 증가하는 방향이잖아. 그때 외부의 한 일이 W이다. 이건 이제 어떻게 봐줘야 될까? 우리가 실제 말한 W는 내가 일을 한 것과 일을 받은 거 토탈해서 W인 거야. 그럼 내가 한 일은 실제로 W보다 어때야 돼? 얘가 지금 일을 받은 거는 뺀 거잖아. 한 거에서 받은 걸 뺀 게 W야. 그럼 더 했으니까 더 많이 한 거겠지. 더 많이 했고 거기서 빼서 W니까. 그래서 오히려 W보다 뭐다라고 해야 돼? 여기 잘 고쳐야 돼? 크다라고 해야 맞다는 거지. 그리고 CDA에서 돌아오면서 손해를 봐서 결국 W가 된 거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나는 1000을 받아서 얼만큼을 일했었니? 600이야 아니면 400이야? 400이지. 쓴 거니까. 그러면 열효율은 전체 1000분의 400 해서 40%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리을이 맞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프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지지. 헷갈리는 이유가 열을 흡수한 거를 과연 ABCD 중에서 어떤 사이클로 봐야 할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옆에 문제 우리 실력 문제 1번도 한번 보자. 이번엔 열효율이 0.25래. 그때 AB 과정에서 증가한 내부 에너지가 150이야. 플러스 150만큼이고 한 번 순환할 때 기차가 한 일은 200이래. 즉 얘는 사이클 돌았을 때 값이 200인 거야. 그럼 열효율 0.25는 전체 가한 열분의 내가 한 일의 양 200을 뜻하는 거지. 그럼 내가 전체 가한 열은 몇이 돼요? 800이 되겠지. 그래야 4분의 1이니까. 알겠어? 내가 실제로 가한 열은 전체가 800인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열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부피 증가한 데도 쓰일 거고요. 내부 에너지 증가에도 쓰여요. 즉 내가 가한 열은 A, B, C 가정에 나눠서 쓰이는 거야. 내부 에너지 증가와 1. 여기 A, B 가정은 델타 U가 되는 거야. 내부 에너지. 그럼 B, C 가정은 뭐다? P 델타 V가 되는 거야. W. 알겠어요? 이거 두 개가 합쳐서 내가 가한 열이다. 그러면 합쳐서 800인데 A와 B가 150이잖아. A에서 B가. 그럼 B에서 C는 나머지 몇이겠어? 650이겠지. 따라서 기억은 BC 가정에서 흡수한 열은 800이 아니라 652여야 여기 150과 합쳐서 800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CD 가정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는 50이다. 지금 한 번 순환할 때 기체가 한 1,
200이랬죠. 그지? 기체가는 1인데 우리 여기서는 지금 부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온도만 감소했지. 그리고 D에서 A로 올 때 같은 온도인데 부피 감소하면서 이게 이제 2를 받아서 방출된 거겠지.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럼 내가 지금 토탈 800을 얻었고 200만큼 일을 했다는 거는 일을 한 것과 일을 받은 거를 뺀 게 200이 된다 이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어쨌든 600만큼을 나는 어떻게 한 거야?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즉 800을 흡수했으면 600을 방출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쌤 방출 흡수의 과정은 무조건 언제라 그랬어? 방출 흡수의 과정은 등온일 때다라고 얘기했었지. 등온일 때인데 여기 잘 생각해봐. 자, AB 과정에서 얘가 지금 150이고 여기가 650을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의 받은 이 부피의 변화량과 그러니까 즉 BC의 부피 변화량과 DA의 부피 변화량이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면 BC가 플러스 650이면은 여기 플러스 650이었잖아. DA도 마이너스 몇이어야 돼? 650이어야 되는 거야. 델타 V 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 딱 X 값들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렇다면 C에서 D로 방출한 에너지가 몇이어야 돼? A에서 B로 갈 때 흡수한 것과 같은 양이어야겠지? 알겠어? 그래서 이 값이 똑같이 마이너스 150이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되게 어려워. 여기를 조금만 잘 생각해봐.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P 델타 V로 보면은 얘가 플러스 650이면은 여기도 그에 대한 마이너스 650인데 실제 마이너스 650은 아니고 얘가 마이너스 250이 될 거야. 왜냐면 이 압력이 어때? 다르니까. 마이너스 400, 450. 그래서 200만큼의 차이가 나지. 200만큼 차이가 나니까 내가 한 일은 20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플러스 150이 됐으면 같은 나란히 같은 이런 문제에서는 얘도 마이너스 150이 돼야만 흡수한 열량, 방출한 열량. 왜냐면 온도 변화가 서로 어떠니까. T1에서 T2 가는 거랑 T2에서 T1 오는 거랑 값이 다르면 돼, 안 돼? 그때는 부피가 다른 게 상관 있어, 없어? 없지. 온도 변화량이 같으면 무조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어떻다? 같은 거야. 왜? 기체 분자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개수 안 변하고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했잖아. 그럼 T1에서 T2 갈 때 150을 흡수했으면 T2에서 T1 올 때는 역으로 150을 방출해라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하지? 그러면 여기가 50이 아니라 150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흡수한 게 여기서 150, 여기서 650이어서 850을 흡수했는데 여기서 150을 손해를 받고 여기서 얼만큼을 손해를 봐야 우리가 200이 남냐? 200이 남냐? 그럼 여기서 450을 손해를 봐야 된다. 알겠어? 그럼 어쨌든 D에서 A로 갈 때 기체가 받은 일과 방출한 열은 서로 어때? 같다. 즉 내가 일을 받은 게 결국에 열로서 방출되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요거예요. 이런 그래프 보면서 숫자로 푸는 거. 어느 과정에서 몇을 흡수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습을 쌤이 아까 모의고사 문제도 좀 여러 개 풀어본다고 했잖아. 그런 걸로 일단 연습해 볼 거고 진도 자체는 이걸로 연력학은 끝이야. 많진 않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까 했던 것들 지금 95페이지 돌아와서 개념하기 문제 먼저 빈칸을 좀 채워볼 건데 앞에 일단 개념 한번 빠르게 정리해보고 풀어봐도 괜찮아요? 바로 풀 수 있으면 바로 한번 풀어보시고. 95페이지 먼저.
응. 아까 그 카르노기가 문제에서는. 근데 실제 일을 할 때도 내가 일을 받으면 그걸 열의 형태로 방출한다라고 문제를 하는데 일을 한다 받는다 자체가 이제 등온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열의 형태로 방출한다 이거지. 어쨌든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것도 열을 흡수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11번 문제였나? 11번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D에서 A로도 온도가 증가했고 지금 B에서 C로도 온도가 감소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애시당초 고열원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럼 이미 시작이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랑 이 11번 문제랑 좀 다른 게 1번은 A 자체가 지금 여기 저열원에서 시작을 했지. 저열원일 때는 온도가 증가하고 나서 이르라고 감소하고 이게 이제 시작인 거고 두 개 문제가 약간 사이클이 달라요. 시작 자체가 고열원이나 저열원이가 다르거든. 그래서 시작이 만약 고열원일 때는 이 등온일 때 이제 열을 흡수해서 라고 본 거라는 거지. 왜냐면 이미 온도 높일 일이 없잖아.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일을 했고 B에서 C 과정으로도 또 일을 했어. 근데 이제 C에서 D로 들어오고 할 때는 부피가 감소하잖아. 이것도 지금 저열원 그 자체에서지.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이제 열을 또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어? 응. 등적이가 일은 안 한 거고 내부 에너지 증가에만 쓰인 거고. 응. 그치. 이거는 시작 자체가 저열원이어가지고 A에서 B도 열원이 흡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플러스가 흡수 마이너스가 방출. 되게 헷갈리지? 맞아. 두 개의 그래프를 약간 아예 다른 경우로 해석을 좀 해주면 돼요. 특히나 이렇게 11번 그래프는 A, B 그리고 C, D는 뭐 등온이고 이런 얘기 나와 있잖아. 응, 응. 이게 제1은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받지 않아도라고 했잖아. 그럼 작동하기 때문에 어쨌든 에너지가 일로 바뀐 거지. 에너지가 일로 바뀌었으면 어쨌든 그 자체로서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건데 또 일을 하려면은 그러면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잖아 원래는. 근데 공급하지 않아도 일을 한대.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이 그게 유지가 안 된 거지.
여기 94페이지에 뭔가 정리가 또 조금 나와 있는데 왼쪽 그래프는 여기 카르노 기간일 때랑 조금 그래프 모양이 다르죠. 이 왼쪽 기간처럼 이렇게 여기가 지금 정적으로 돼 있는 경우는 어쨌든 T1에서 T2 됐다가 T2에서 T1 오는 거니까 온도 변화가 거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 번 순환할 때 증가한 만큼 다시 감소하는 거니까 델타 U가 플러스였다가 그만큼 다시 마이너스가 됐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1로만 고려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정적일 때는 어차피 여기 값이나 이 왼쪽 값이나 오른쪽 값이 서로 뿔바로 같으니까 이때는 흡수한 열, 방출한 열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야. 근데 카르노 기간의 경우는 여기가 비스듬하기 때문에 아예 같다가 아니잖아. 그래서 흡수한 열 여기까지로 전체 이렇게 봐주는 건데 얘는 이게 이제 등온이었을 때 흡수한 열이 있었고 이 흡수한 열로 얘는 그냥 단열 팽창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단열이라는 거는 더 이상 열 공급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문제를 풀었을 때 11번 문제가 이 그래프였잖아. 그래서 1000이라는 그 열량이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만 끝났지. 분명히 여기도 증가했는데 우리 BC까지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단열이니까. 단열인 건데 얘는 그냥 온도가 높아졌다 보니 팽창한 거다 이렇게 가야 돼. 그치? 단열인 건데 팽창한 거니까. 그리고 DA의 경우도 얘는 등온이니까 열을 방출을 해. 열을 방출하면 온도가 얘는 등온이었지만 원래는 온도가 낮아져야 맞는 건데 등온으로 가버렸잖아. 그치? 등온이다 보니까 부피가 이제 감소한 거고 그러면서 얘도 단열 압축을 한 거니까 다시 온도가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BC와 DA가 단열이니까 단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열의 흡수나 방출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래서 아까 쌤이 필기해 줄 때 등온일 때만 흡수 방출한다라고 했었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는 나머지 양쪽이 단열이었으니까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때 실력 문제 1번의 경우는 이 그래프였다 보니까 우리 이거는 약간 옆에랑 다르게 해석하면 된다 이거고.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정적이라서 뭐 거기까지 볼 필요도 없고 쟤는 그럼 정적이니까 단열 압축 팽창 이런 말조차 쓸 수가 없겠지. 알겠어? 앞에 대표자료 분석 전에 거 채워봤어? 채점 떼봤어? 거기 채점 먼저 해봐봐 수아야. 그리고 대표자료 분석부터 이어서 해봐. 현진이도 거기 채점 한번 해봐요. 푸는 속도가 다 달라서 다 불러주기가 애매하다. 물티슈 좀 가져올게.
96페이지에 3번. 1에 3번. 자, 기체가 팽창하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잖아. 부피가 증가하는 거면은 외부에 일어나는 게 맞지? 그냥 그렇게만 보면 돼요. 그런데, sorry. 우리가 외부에 일했다는 거는 상대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거는 빈 공간으로 확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공 상태지. 진공 상태면 무언가를 밀어요, 내가? 아니죠. 그건 자기가 스스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이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가 원래 기체가 있는 상태에서 걔를 밀었으면 그건 일인데 우리가 일이라는 건 물체에 적용하는 힘인 거잖아. 근데 얘는 물체가 없죠? 그래서 X. 잘하고 있지? 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 것 자체가 원래 연력학 2법칙이라고 했지. 에너지 보존 법칙인 연력학체 1법칙에는 위배돼야 안 돼. 안 돼요. 근데 2법칙에는 위배돼. 그 반대 가정이. 그 순서대로 1 있어주면 되는 거야. 즉 저온의 물체가 고온의 물체로 에너지 주는 거는 1법칙은 보존되지만 에너지 합이 일정하다는 맞지만 2법칙에는 위배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요거 그럼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가는 거 X가 되겠지. 그럼 결국 열평형 그치?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얘들아, 실력업의 99페이지에 2번 문제 좀 볼래? 이게 또 너희가 헷갈릴 수 있는데 99페이지를 보면은 위에 1번 그래프도 지금 A, B랑 C, D가 정적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대놓고 T1, T2에 대해서 지금 A, D랑 B, C는 등온이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는 문제지. 근데 밑에 2번을 봐봐. 밑에 2번은 모양은 얘네도 등적이기 때문에 A, B, C, D가 등적이니까 위에 거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얘네가 등온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요. 알겠지? 말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렇게 판단하지 말하는 거야. 특히나 이 문제의 경우는 여기 가운데 세 번째 줄 잘 봐야 돼. 이걸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BC 가정과 DA 가정이 뭐라고 나와 있어? 단열이라고 나와 있지. 우리 보통은 문제들이 아까 위에 1번 그래프처럼 BC나 DA는 등온인 문제가 많았어. 그지? 등온이었고 양쪽이 단열이고 약간 이런 게 많았는데 오히려 이 문제는 BC, DA가 단열이야. 그럼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풀어야 돼요. 자, 단열이라는 거는 절대로 열, 흡수 방출 같은 출입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열 출입 얘네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거야. 그럼 이때 열 출입 언제 하나요? A에서 B로 갈 때 부피는 일정했지만 압력 증가했지? 그죠? 요거야. 1로 갈 때 열 흡수한 거야. Q1 흡수했고 C에서 D로 올 때 Q2만큼 방출이 된 거야. 알겠어? 현준아? 단열일 때는 단열이라고 나와 있으면 열 출입이 절대 없다고. 단지 A에서 B로 갈 때 열이 흡수가 되면서 온도가 높아졌었기 때문에 그 높아진 열로 부피가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열 방출하면서 온도가 낮아졌었기 때문에 낮아진 온도라서 압축되는 거고 그때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지금 8, 2만큼 증가했다니까 내가 흡수한 게 몇인 거야? 8, 2만큼 흡수를 한 거야. 8, 2. 그리고 C에서 D로 갈 때 방출을 6, 2만큼 한 거겠지. 그럼 전체 나한테 남아있는 에너지는 결국 몇인 거야? 2이겠죠? 그럼 내가 한 일은 몇이다? 2, 2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내부 면적이 바로 2, 2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8, 2 중에서 2, 2만큼 일을 했으니까 효율은 4분의 1이니까 0.25도 맞겠지. 자, 그 다음 BC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맞아요?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려면 얘가 등온이어야 돼. 근데 BC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단열이죠. 심지어 부피 어떻게 됐어? 팽창했지? 얘 단열 팽창이야. 단열 팽창이기 때문에 단열 팽창하면 무조건 온도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알겠어? 이걸 너희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거 하나다라고 하면 안 돼. 실제로 얘네는 등온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하나 있었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있고 C를 지나는 그래프가 또 이렇게 하나 있었고 D에 대한 거 이렇게 하나 있고 약간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래서 온도 낮아진 거야 실제로. 알겠어요? 문제의 조건에 따라 풀어야 되지. 아, 이 그래프 이 모양은 그렇게 푸는 거였어?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위에 있는 1번 그래프의 경우는 대놓고 T1, T2에 대한 곡선을 줬어요. 그럼 이건 등온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닐 때는 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제 그래프 해석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일단 얘들아 거의 대표 자료 분석 문제들까지 됐으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뒤에 좀 심한 문제들 좀 더 볼게요. 알겠지?
얘들아 이거 그래프 이거 좀 이제 볼 수 있겠어? 여기 따로 얘기가 뭐 단열이다 나오지 않더라도 온도를 넘나드는 요런 데는 무조건 단열이다라고 알아주면 돼. 아까 실력업 2번 문제의 경우만 조금 독특한 문제였지. 옆으로 가는데 단열이었던 거. 그럼 이때도 A에서 B로 갈 때 물론 이 방향이 뭔가 바뀐 것 같지만 실제 여기 그래프 나온 것처럼 Q1이라는 열은 BC에서만 흡수한 거고 그 다음에 열이 방출되는 것도 DA에서만 방출된다는 거. 그래프를 잘 볼 수 있으면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 잘 보는 게 어려워. 처음에는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일단 내신 만점 문제에서 실력업까지 문제수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 일단 10번까지 아니다 여기 12번 실력업까지 후딱 해서 빨리 채점해보고 쌤이랑 여기 뒤쪽에 수능 문제들 좀 난이도 높은 거 좀 같이 좀 건드려보자. 일단은 실력업까지 호다닥 마무리 해보세요. 아니야 천천히 해도 돼.